원래도 사실 당원 가입률에서 여성 당원들의 비율도 조금 낮기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문제의식이 있긴 있어요. 그 전에 이제 활동했던 분들도 있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어떤 문화적인 남자분들 위주로 돌아가는 문화가 위주가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 당원들이 오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더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더 여성 당원들이 더 많이 올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직은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더 많이 올 수 있게 하고 같이 할 수 있을까. 네. 남성 위주의 어떤 남성 위주의 문화는 아니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 말한 것 같고, 남성 위주의 문화는 전혀 없어요. 저희 안에서도 그런 문화는 없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남자분들이 얘기하는 거와 여자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여전히 남자들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조금 편견들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더 뭐가 있을까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YPT는 여기서 YPT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제가 성수자위원회니까 PT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해서 제가 PT를 하게 된 거고, 사실 성수자위원회 모임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은 많은 당원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수자에 대한 이해를 많이 얻고, 그리고 성수자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주고 싶었고,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어도 당원들하고 같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어서 PT를 하게 된 거고, 아까 그 동영상은 뒤에 바꿔서 한 거잖아요. 사랑을 이성애와 동성애 표시를 바꿔서 한 건데, 그런 것들이 저희 당 안에 있다 보면 저희가 동성애자 당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실수하게 되는 분도 많고, 뭐 당연히 여자 남자 있으니까 뭐 여자친구 없느냐, 남자에게는 여자친구 없느냐, 여자에게는 남자친구 없느냐, 뭐 그런 식의 질문이나 아니면 뭐 결혼 언제 하느냐,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성수자로서 당원 활동을 보면 그런 괴리감을 많이 느껴서 그런 것들을 바꿔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느껴봤으면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역차별로 인해서 반대되는 상황을 자기가 느끼면서 이런 부분이 내가 차별을 했던 부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알고는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영상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이 다른 당도 많은데 왜 꼭 정의당을 선택한 이유? 저는 사실 제가 원래 정체성보다 관심이 있었고 활동하고 싶었던 게 진보정당이었고, 그래서 진보신당에서부터 활동을 했었던 거고, 통합진보당, 정의당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근데 당 안에서 저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정당 안에라면 성수자의 인권을 증진시킬 그런 의제들을 충분히 펼칠 수 있고, 성수자의 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사람들이라면, 우리 진보 정당이라면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커밍아웃하고 나서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싸울 수 있고 판을 바꿀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은 안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저는 이미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성수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은 가질 수 있겠지만 여전히 포함과 배제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우리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민주당에서 성수자 정치인을 내고 새누리당에서 성수자 정치인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은 저는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차별금지 법안도 보더라도 2명의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와 보수 세력의 반대에 의해서 의안을 상정을 했다가 자체 철회를 했거든요. 네, 그런 한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보정당이라면 전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민주당이라서 어쩔 수 없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의 세공원에서는 성수자의 권리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냥 관용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정도밖에 생각하는 인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어떤 성과나 이런 거 성과는 얼마 전에 제가 성수자 토크쇼를 했었거든요. 김조광 감독님을 모시고 그때 만들었던 토크쇼 영상들이 당원들이랑 많이 공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했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도 됐고 그리고 이번에 제2창당 전국 혁신당원들 때 저희가 부스를 차리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팔찌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배포를 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도 많았고 같이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많은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랑 같이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당원들과 많은 공유할 수 있는 지점들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젠 당 안에서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했다면 이제는 외부로 우리가 성수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운동 성수자 권리를 높이기 위한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 그런 것들을 위해서 외부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후의 시간은 그런 생각을 해요. 프로그램 두 번째 진행을 해주실 우리의 정혜원 당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민해왔던 지점들이나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겪는 일들 그리고 지금 우리 성수자의 진영에서 많은 논란거리 그러니까 많은 싸우고 있는 의제들이 있어요. 차별금지법이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얘기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을 조금이라도 던져주고 싶어서 제가 이 PPT를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은 모두가 케어링한 세상을 꿈꾸다. 이번에 저 잘 모르는데 대의원에 여성분이 70% 한 그게 떠오르네요. 그건 선생님들의 일종 아닌가요? 여성의 비율이 더 많아지는 건 탈당제. 네 여기 충분히 더신 김종환 의원님께서 여성의 사회 참여? 사회 참여를 늘리는 것이 성평등이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문정원 부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본인이 부대표에게 성평등이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아까 그 정혜연 당원님 발표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존재하는 모든 성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할 권리가 성평등 아닌가 싶습니다. 오. 네, 성평등이라고 했을 때 저희도 이번에 또 주변 당원분들에게 혹은 주변 친구분들에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답 하나가 야 요즘 여성 차별이 어디 있냐. 남자가 역차별받는 시대다. 야 내가 남자인데 야 부인이 밥하라니까 밥을 하고 빨래하니까 빨래를 하고 돈 벌어고 다 한다. 역차별이다. 필요 없는 거다 이런 거라고 하시는 분들 계셨고요. 어떤 분들은 양성평등 아니야? 옛날에 남녀평등이라고 했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양성평등으로 바꾼 것 같은데 성평등은 또 뭐야? 이런 문의를 해주시는 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야 다르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른 거를 다르다 그래야지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냐. 다르니까 맡은 일에 대한 차이, 해야 되는 거 이런 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분도 계시고 마지막 한 분은 군대 나가라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군대 나가라고. 성평등이라는 건요 단순히 여성 할당을 늘리거나 여성의 사회 참여를 늘리는 것도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 하나의 제도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 여성에 대한 권리를 증진하고 혹은 그 여성에 대한 사회 참여를 높이는 것은 성평등의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으나 성평등 자체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역차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성평등에 위반되는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무거운 물건을 남성에게만 요구하거나 혹은 여성에게 무조건 집안일이나 여성에게 무슨 보조하는 일만을 요구하거나 혹은 성소수자에게
이성 결혼과 혹은 이성애적 가족 구성권에 대한 강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성평등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평등이 여성의 권리를 증진시킨다기보다는 성으로 인한 차이, 성으로 인한 차별 이런 것들을 없애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과연 성평등이 아닐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많은 여성학자들 그리고 정의당에 있는 많은 성평등 강사분들과 여성위원회 분들은 그런 성평등의 개념을 꿈꾸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성평등에 반대되는 말, 어떻게 보면 성평등을 위배하는 그런 행동 중에 하나가 성폭력이거든요. 강압적으로 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성폭력에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 강간, 성추행, 성희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뉴스가 많이 나오고 또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끊이지 않는데 주의하실 점은 강간 같은 경우는 원래 법적으로 남성의 성기가 여성에게 삽입되어서 그것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강간이라고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원래는 전혀 예를 들면 여성이 남성을 강간하거나 혹은 동성 간의 강간이 성립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이게 개정이 돼서 사람간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친고죄라고 해서 이제 가족이나 혹은 부부 간의 그런 강간 혹은 또 이성 친구 혹은 동성 친구의 그 연애를 하는 사람들 간의 강간이 성립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립은 가능해요. 하지만 그것이 대법원으로 올라가거나 혹은 법원으로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사회적인 그런 인식이 낮기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고요. 성추행 같은 경우는 성희롱과 약간 오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추행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시면 터치 이렇게 싫다는 데 이렇게 만지면 그게 성추행입니다. 성추행하셨어요! 성추행하셨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터치로 인한 강압적인 것들이 성추행이고요. 성희롱은 터치를 제외한 예를 들면 언어적으로 혹은 보이는 걸로 바바리맨 이런 것들이 다 성희롱에 들어가죠. 성폭력을 또 이렇게도 나누긴 합니다. 하나는 섹슈얼리티 바이올런스. 제가 영어를 쓴다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나라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에 있어서 영어를 사용하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섹슈얼리티 폭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폭력들 있잖아요. 강간을 하고 성희롱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섹슈얼리티 폭력, 성적인 폭력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젠더 바이올런스입니다. 젠더 폭력. 젠더 폭력은 사람들이 이게 성폭력이야? 라고 잘 인식을 못하세요. 그 이유가 여성에 대한 폭력,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성에 대한 폭력, 그리고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폭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때까지 우리 역사적으로 중국의 전족, 여성의 발은 작아야 한다 이러면서 여성의 발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싸매서 그 안에 있는 트랜스젠더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라고 여쭤봤는데 MTF 트랜스젠더가 있고 FTM 트랜스젠더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외우시거나 아실 필요는 없는 건데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MTF가 메일 투 피메일, 남성에서 여성으로, FTM이 피메일 투 메일, 여성 나름의 투쟁입니다. 이것도 경쟁인데 영상 속의 말 또는 행위가 차별적인 것을 찾고요. 그게 섹스의 차별, 젠더의 차별, 섹슈얼리티의 차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야 이거 차별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찾고 그게 왜 차별적인가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이 영상 속의 이 차별이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차별이지? 까지의 고민을 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평등한 정의당을 만들기 위한 3가지 약속을 팀에서 정해서 채택되시는 팀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품을 준비한 게 쓰다 남은 상품은 아니에요, 결코. 국회의원들이나 이제 국회의원님들께서 주신 상품인데 방금 퀴즈 때 받았던 이제 책도 있고요. 책 총 6권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우리 팀 토론 때 가장 많이 차별적인 장면과 차별적인 그런 상황들을 찾은 팀에게
상품을 제가 또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성소자위원회에서 팔았던 팔찌예요. 오. 이게 색깔별로 있는데 요거를 하나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이라면 없는 색깔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그러면 저희가 이게 레크레이션 때도 같이 진행될 팀이라서요. 제가 불을 켜고 하네요. 팀을 만들 건데 팀을 만들고 팀 장을 뽑아야 합니다.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이제. 네. 자진해서 팀 장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이럴 줄 알고 제가 몇 분을 찍겠습니다. 강사의 번호는 괜찮죠? 괜찮죠? 일단 저희 지역에서 오신 분들 좀 위주로 해볼게요. 저희 오늘 자기소개를 열심히 해주신 이성훈 당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박수 맞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에서 오신 장경희 당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충북도당에서 오신 김주환 당원님께서도 나와주시고요. 또 어떤 분이 계실까요? 출연하신 분 없나요 또? 우리 권준규 당원님 나오시겠어요? 나오시죠? 네. 이런 말은 다 찾아내겠다. 나는 각오를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팀원들과 좀 같이 호흡을 잘 맞춰가지고요.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언어와 말에 대해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으신 답변이에요. 네. 네, 저희가 평소에 잘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서 많은 분들이 상품 타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제일 현실적인. 제가 정치외교학과입니다. 정치외교학과답게 토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약간 저 혼자 게임 하나 준비했는데 일단 저희 팀장님께서는 무지개 색깔 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게임을 구성했는데 도저히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찍는 걸로 하려고요. 예. 참 어렵고요. 잠깐만요. 가위바위보를 해야죠. 이거 색깔 이거 색깔 색깔 네. 빨간색 팀입니다. 빨간색 팀. 네. 그다음에 노란색이죠. 그다음에 노란색이죠. 네. 네, 저는 먼저 제 가족들 먼저 챙기겠습니다. 챙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 네. 그러면 이분이요. 이경훈 나무님, 네 노란색 팀이세요. 네 초록색을 가지신 김종환 나무님. 예, 여기 제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윤수영 나무님, 네 초록색이십니다. 네. 사진 다 찍겠습니다. 정현 나무님. 전략적인 역시 상품을 당하님이야. 자 다시 빨간색부터. 커플 해야지. 커플 해야지. 아니 저는 무작위에 그냥 하세요. 네 그냥 하시면 돼요. 네. 그럼 정현당 같이 오시는 분. 기래현 나무님. 네. 당원님 기래현님. 네.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네 분이시. 저희는 나머지 안 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나머지 5분께서 팀을 꾸리시는 걸로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5팀이 안 남았어요. 막진행이죠. 네. 이렇게 해서 5개의 팀이 이루어졌는데요. 다들 자신의 팀을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 41분인데요. 영상을 같이 보고 팀원들끼리 찾아야 되잖아요. 약간 그래서 네 영상을 20분 동안만 보고 바로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팀장을 하실 건지. 저희 팀원이 어떻게 되시죠? 전찬영 당원님. 네. 적으시면 안 돼요. 보시고 팀원들과 같이 이 칸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토론과 근데 만약에 어떤 당원들 본인은 차별적이란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다른 당원님들은 이게 차별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실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팀 안에서 이게 왜 차별적인가, 이게 왜 차별적이지 않냐를 함께 토론을 해서 결정의 사안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기다가 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돼요. 예. 여기든 저기다가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이 영화는 약간 우리 사회와는 약간 다른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를 그린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차별적인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런 차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shley, did you tell your mom that you got cast in the school play? School play? I thought we decided you were trying out for the football team. It didn't make the team. What? After all the coaching I paid for? I'm sorry, Mom, I'm just not coordinated. But you're coordinated enough to act? Is that for boys? No, it's for girls too. We're doing Romeo and Juliet and Leonard. That's wonderful, isn't it, honey? Did you know that Shakespeare wrote it for his true love, Duchess of Southampton? Duchess. What are you doing in the boys' room? Come on, all of you. Come on. Ashley, over here. You know, Ashley, this school has a zero-tolerance policy for this kind of behavior. Imagine if your mothers had seen you holding hands with a boy in public. I should really call both of your parents, but I'll let this be punishment enough. Thank you, sir. This is just a phase that you're going through. You'll grow out of it. Yes, sir. You know, Ashley, maybe if you got yourself a girlfriend, all this teasing would stop. Finish cleaning up and get back to class. I really did hope that it was just a phase like Mr. Thompson had said. 마지막 약속까지, 약속은 특히 이제 팀이랑 같이 팀원들끼리 어떻게 정할까 의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까지 지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기 영화에 다 말이 차별적이던데 정말 다 적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적는 게 아니라요. 전 아니요. 그 말이 들어간 그 상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말 한마디 꺾이려고 그런 게 여기다가 아니고 쓰고 일단은 그 상황 전체적인 그런 것을 이제 적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쁜 여자 남은 거죠. 의사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에게 젠더적인 성을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 상태에서 예쁜 여자아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을 제가 약간 차별이라고 보고요. 국벌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성애를 제약시했던 거. 그게 전체적인 가장 전체적인 거죠. 제약시했던 거. 그러니까 이게 종교에서든 차별적인 이유는 왜 이제 동성애가 정상인 게 아니고 이성애가 정상인 게 아니고 둘은 다른 것이다 이런 게 될 수 있을 거고 우리 현실의 차별과 바꾸면 이성애는 정상이고 동성애는 비정상이다라고 규정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들 이런 게 우리 사회의 그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당에서 하고 그래서 너의 문제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성주의라는 얘기를 할 때 왜 남성주의는 없고 여성주의를 얘기하고 유성상대를 할 때 왜 여성주의 섞였던 얘기를 같이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회적으로 이미 여성이라는 존재는 남성보다 이미 많은 아래 있는 존재이고 이런 의식 속에서도 많이 배제되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존재가 남성이, 그러니까 일반을 말할 때도 남성 위주로 다 말을 해요. 단어 자체도. 남성이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존재로 얘기하고 여성은 그렇게 얘기가 되지 않는다. 또 다른 언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권력을 똑같이 만드는 것보다 새롭게 다시 그 권력을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평등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주의라는 지점에서 성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새롭게 권력을 재구성을 해야 되고 그 위치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권리를 똑같이 줘서는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식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요. 여성주의에서부터 성평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렵긴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붙이면 이게 그 여성주의 자 동지분들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 남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것과 그리고 여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것을 이제 여성주의에서는 여성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여성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남성과 여성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규제되어 왔고 차별받았던 집단이 여성이었고 그리고 항상 그 차별을 이제 주도하였던 집단이 남성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법으로 봤을 때 남성과 여성에서 이게 내려오다가 현대 사회로 오면서 이런 다양한 생물 정체성과 그리고 단순히 이제 더 이상 남성이 여성만을 지배하거나 혹은 차별하지 않는 사회가 되면서 이 여성이라는 말이 여성주의에서는 생물학적 여성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서로 차별받는 사람들을 여성으로 이제 일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해 소지도 많고 충분히 성평등주의로 이제 전환을 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 인지도 있으시지만 어떻게 보면 동물보호에서 개고기, 그러니까 채식주의자 운동에서 개고기 시공 금지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대표되는 이슈를 내세우는 것과 흡사한, 동일하진 않지만 약간 유사한 방식으로 여성주의에서도 여성의 권리 증진을 내세우면서 성으로 차별받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제 권리 증진을 같이 내세우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성주의를 접근하게 된다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를 너무 이상하게 된 거 아니에요? 네? 비교를? 조금 조금 못 먹을 수 있는 비교야. 네. 그러니까 단순히 여성이 이제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고 사회학적으로 이제 성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을 뜻한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이란 말이 사회적 약자들의 어떤 명사처럼 이렇게 쓰이는 그러니까 말이라고. 여성주의에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성주의도 우리가 무슨 뭐 사회민주주의가 하나가 아니듯이 다양한 이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우리 당에 많은 여성주의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여성주의를 이제 주장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남성도 사회학적으로 차별받는 여성이 될 수 있고 이제 성소수자도 충분히 여성주의에서 여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하나 질문할게요. 성소수자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차별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단순히 이거는 소수와 다수라고 칭하는 거기 때문에 차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차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의견 또한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부분이 이제 수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주장이. 왜냐하면 단순히 숫자적으로 이제 많고 작고를 이렇게 얘기하는 단어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성소수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성소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소수자라는 말 자체가 적고 많음의 의미가 아니라 소수자라는 거는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 대상들이 자신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집합체를 소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차별이 아닌가. 근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여기서 말했듯이 어떤 권력을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을 할 때 소수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성도 소수자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회 권력을 여성이 소수자인가요?
그러니까 소수자라는 말이 다수 소수의 개념이 아니라고. 지금 여성이 소수자라는 말을 쓰면서 소수자 얘기하는 거야. 수적 소수는 아니지만 사회학적 개념으로서의 소수라는 약자인,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소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차별이 아닌 걸로 단어가 차별이 네, 아닌 걸로. 차별적인 단어는 아니다. 하나만 더 붙이자면 좀 말할게요. 든든하게. 저는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궁극적으로는 성소수자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다양한 정체성이 있는데 이 정체성으로 불려야지 이 그룹들을 통째워서 성소수자고 소위 말하는 이제 섹스와 젠더가 일치하는 이성애자 남성과 여성을 비성소수자로 부르는 이 자체는 어느 정도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는 타파되어야 되지 않는 문제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예.